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주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4일 날 지주사 리포트를 썼는데, 이 리포트의 컨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주사의 본질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영업자산으로 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로열티, 자회사로부터 로열티 받는 거라든지 자회사로부터 또 배당금 받는 것들을 매출로 인식하는 이유가 영업자산이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이 영업자산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주사 중에서는 상장회사하고 비상장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 상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더블 카운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거를 주목해서 보시냐면은 이제 모회사 주주와 그다음에 자회사 주주 간에 두 가지가 상장이 돼 있으면 여러 가지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할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상장됐지만은 애플의 거의 자회사들은 100% 자회사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100% 자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안 됐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인 요소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반사가 또 자회사가 상장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요소가 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 NAV라든지 PBR을 보시면은 상당 부분 할인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자산 가치가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요인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보다는 그런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의 할인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가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아니면 지주회사의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상장 회사보다는 훨씬 지주사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보는 컨셉은 똘똘한 비상장 회사, 특히 지분율이 높고 잘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비상장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폭을 넓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으로 이 리포트를 썼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시면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는 다 아시겠지만 LS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상장 자회사 측면에서 LS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선 사업을 하지만은, 특히 좀 주목해서 보실 게 해저 케이블 사업입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5개 업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S전선이 5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고, 해저 케이블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해저 케이블에 대한 건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해상풍력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반드시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상풍력 성장에 따라서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저 케이블에 대한 매출 수주도 지금 LS전선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만 지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2035년까지 거의 한 25기가와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에서 대부분의 해저 케이블을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넥상스라든지 프리즘이라는 해저 케이블 1, 2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S 전선이 최근에 유럽 지역 해상 풍력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 그 다음에 수주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LS 전선은 동해 지역에 지금 캐파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 상승과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릴 회사는 LSMM이라고, 이 회사는 그 동제련, 국내 유일의 동제련 업체고, 글로벌적으로 단일 기준은 한 2위 정도 하는 큰 업체입니다. 그리고 동제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대한 제련을 할 수 있는데, 특히 항상 황산니켈 2차전지에 많이 들어가죠. 황산니켈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생산 능력을 3단계에 걸쳐서 늘릴 예정이고, 2030년까지 27만 톤으로 황산니켈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5,000톤 캐파 시설을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늘면서 여러 가지 전구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이 밸류체인에서 황산니켈, 전구체 그런 걸로 연결되면서 지금 동제련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비상장 회사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시장 성장성, 그 다음에 LSMM이 황산니켈에서 전구체로 이어지는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거듭나는 부분, 이런 두 비상장 회사의 밸류업이 LS에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되면서 LS의 가치를 상승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J입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또 비상장 회사로 CJ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H&B 스토어라고 해서 헬스케어 앤 뷰티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도 판매하지만 특히 화장품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후에 이 H&B 시장이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을 제외한 나머지 뭐 롯데라든지 뭐 GS라든지 그런 H&B가 철수가 하면서 단연코 CJ 올리브영이 H&B 특히 오프라인 시장에서 단연코 두드러지는 활약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서 보실 거는 뭐냐면은 화장품 시장인데, 최근 화장품은 구매처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는 CJ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그런 트렌드가 발생이 됐는데, 그 트렌드가 왜 발생이 됐냐면, 그전에는 그 단일 브랜드숍이 위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게 발달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은 보다 빨리 그 화장품들이, 인디 브랜드들이 트렌드에 맞게 빨리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가성비 대비 좀 값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화장품을 CJ 올리브영이 유치를 해서 판매를 하면서 H&B의 구조과 맞물리면서 화장품 오프라인 채널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게 된다고 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백화점도 있고 뭐 등등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CJ 올리브영이 단연코 플랫폼 이슈로서 등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한번 들어가기가 트렌드가 바뀌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트렌드가 들어가면은 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프라인에서의 구입은 CJ 올리브영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의 상승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차트 보시면은 CJ 올리브영의 실적 추이가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조 대에서 조금 못 미치는 매출을 일으켰는데 작년에 좀 성장하고 올해는 1분기부터 엄청나게 성장하는 요인이 있는데 아까 그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오프라인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매출이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했는데 단체 관광객 입장에서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 입장에서는 면세점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오프라인 채널에서 화장품을 살 수 있는데 그전에는 거의 면세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에서 뭐 명동이라든지 성수동을 관광하면서 특히 단체 관광객도 있고 개인적인 관광객이 하면서 화장품을 사고 싶다고 하면은 당연히 올리브영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되는 요인도 올리브영의 매출 상승에 많이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과징금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지금 조금 이제 약간 이제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징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가징금이 확정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 공정위에서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징금 규모보다도 일회성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화장품의 소비 문화의 트렌드가 가징금이 있다고 해서 바뀌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징금은 일회성 요인으로 인식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이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업체로서 소비 트렌드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가징금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징금 이슈는 이제 명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일회성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비상장 CJ 올리브영이 지금 화장품 오프라인 채널에서 플랫폼 업체로 등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 트렌드 자체가 향후 지속될 수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CJ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또 비상장 회사 자회사로 SK E&S가 가지고 있는데, SK E&S는 도시가스 사업 및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SK E&S에 주목해서 보실 거는 LNG 부분에 대한 밸류 체인이 지금 업스트림, 그다음에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안 되는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좀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은 LNG 밸류 체인 중에서
업스트림 쪽에서 지금 LNG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탕구라는 지역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호주 지역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특히 2020년부터는 미국의 프리포트 LNG 터미널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발전 자회사를 통해서 그 LNG를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전에 또 다른 지역에 또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보시면은 LNG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를 트레이딩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LNG 가격 자체는 유가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LNG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LNG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또 S&P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기 가격이 있습니다. 전기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왜 S&P 전기 가격이 오르냐면 LNG 발전 자체는 천두 발전, 그러니까 맨 끝에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자력부터 쌓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LNG 발전소 순서대로 그렇게 S&P의 가격이 선정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LNG 발전소가 원가가 가장 높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S&P 가격이 LNG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S&P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많이 재작년보다는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LNG에 대한 트레이딩 부분에서 지금 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또 주목해서 보실 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이후에 3, 4개월 텀을 두고 이후에 또 LNG 가격이 오르고, LNG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는 또 S&P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S&P 가격은 지금으로부터 한 2, 3개월 이후에는 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 E&S의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7월부터 여주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3분기, 4분기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E&S의 LNG 밸류 체인에 특히 LNG를 도입하는 가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실적이 향상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SK에서 말씀드린 거는 SK가 그동안 부진한 요인에 대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SK는 4개의 센터로 나누면서 투자형 지주회사를 기약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양적인 투자가 좋긴 좋지만은 투자 이후에 주주 가치 측면에서 주주 환원 부분이 거의 미진하기 때문에 양적인 투자만 했고 거의 밸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가실이 주주한테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SK 주가는 부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SK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지분, 일부 투자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했고, 또 매각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는 그전에는 매각 없이 투자만 하면서 차입금 이존도가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주주 환원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가치는 거의 훼손되면서 SK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스탠스가 변하면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주주한테 환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차입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재투자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이제 그 SK ENS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또 이제 주주 가치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SK가 일부 투자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되면은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SK가 주가를 바닥을 이제 그 확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투자 지분 일부 매각이 있으면은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물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자체 사업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성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원전 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3, 4호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건설에 대한 발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월 30날 그 건설에 대한 시나리오 3, 4호기 건설에 대한 수주가 확정이 되는데,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 그 다음에 삼성물산 컨소시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받을 수도 있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받게 된다고 치면은 이런 원전 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지금 삼성물산이 그 이쪽 원전 건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SMR에 대한 건설 사업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그 선두주자죠. SMR의 선두주자인 뉴스케일에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뉴스케일이 앞으로 할 SMR 사업에 그 건설 사업을 지금 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이 지금 선두주자로 SMR 사업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루마니아에서 SR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6월 달에 5개 사와 컨소시엄을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뉴스케일도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SMR에 대한 루마니아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걸 기반으로 뭐 다른 지역에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원전이 다시 사업이 재개되면서 그런 발주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수주의 확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또 SMR 사업에 대해서도 해외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실 거는 뭐냐면은 하반기에 네온시팅 관련해서 뭐 인프라 및 모듈러에 대한 수주 가시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달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의 내용은 인프라 사업, 그 다음에 모듈러 사업,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큰 네온시티라는 큰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주,
특히 모듈러의 관점에서 향후에 발주가 나오면은 삼성물산이 수주받을 수 있는 부분이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해서도 지금 작년도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네온시티 더 라인의 그 스파인 일부 구간 터널 공사의 수주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수주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뭐 터널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 발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삼성물산이 네온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및 모듈러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릴 종목은 LG 말씀드리겠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 자회사로 LG CNS라는 그 SI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매출 같은 경우 여기 잠깐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뭐 3조. 근데 이제 2018년 전에서부터도 거의 3조대에 거의 10년 동안 뭐 매출이 거의 정체된 상태였는데, 2021년부터 매출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더 오르고 2023년도도 제가 예상하는 바는 작년보다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인은 잠깐 말씀드리면, 당연히 SI 업체, 그룹들의 SI 업체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LG그룹의 뭐 LG전자라든지 LG에너지 솔루션이든지 LG화학 등이 2021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LG CNS가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넌캐티브 쪽으로서도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 요즘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 뭐 금융 DX라든지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스마트 물류에 대한 넌캐티브 쪽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서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정체된 매출이 2021년부터 성장하면서 2022년, 2000년 성장하면서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대이익 자체가 점프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이, LG CNS의 실적 개선이 LG 지분 가치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 같은 경우에는 LG CNS의 매출 상승으로 인한 기업 가치 상승이 LG의 가치의 상승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종목은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동아소시오그룹의 지주회사로서 뭐 동아제약이라든지 동아에스트라든지 ST팜을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동아ST하고 ST팜은 상장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회사 수석이라고, 수석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바카스병이라든지 판피리병을 만들어서 동아제약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석이 최근에 2016년부터 동아제약이 당진 지역으로 캐파 증설을 하면서 당진 그 수석도 같이 당진 지역으로 가면서 지금 수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양 공장이 이제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을 했고, 6월 달에 매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에 매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750억으로 매각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용도 변경, 지금 공장 용기니까 용도 변경이 확정되는 시기가 매각이 확정되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 한 중반 정도에 용도 변경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중반 정도에 최종적으로 1,750억이 수석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50억 중에 750억은 수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 지역에 캐파를 공장을 옮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투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동아소시오홀딩스 지주사가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기 때문에 이런 100% 자회사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가시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1,000억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성장성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100% 자회사인 동아제약이 최근에 많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비타민 오쏘몰의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도에 18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44억, 2020년도에 87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284억을 기록했고, 2022년도에 655억으로 껑충튀었고, 올해 상반기만 57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1,1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아지역의 올해 매출이 6,257억으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00억이 당연히 오쏘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매출 상승은 작년 대비 동아지역 전체 매출 상승이 15% 예상되는데, 상당 부분은 이 오쏘몰의 매출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쏘몰의 매출 상승으로 동아제약의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이끌면서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올해 제가 동아제약의 영업이익을 79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8.9%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동아제약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동아제약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동아소시오홀딩스가 배당을 할 때 배당 재원을 동아제약으로 받는 배당으로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아제약 실적이 향상되는 게 동아소시오홀딩스의 배당에 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쏘몰의 매출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동아제약의 실적 호전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동아소시오홀딩스의 배당 여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ST댐 바이오가 있는데, 비상장 자회사로 이 회사는 C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MO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많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주목해서 보실 게 뭐냐면, 스텔라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동아 ST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쳤고, 올해 6월 달에 EMA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도 한 중순쯤에 허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 진출은 글로벌적으로 사업의 이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시점은 내후년 1분기 정도에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태까지 임상시료 3상까지 임상시료는 다 ST댐 바이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화 물량도 ST댐 바이오에서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내년 한 중순쯤에 나오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생산합니다. 바로 뭐 1월 달에 판매가 내후년 1월 달에 판매가 개시된다고 그때쯤에 만드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STM 바이오 입장에서는 올해보다도 매출이 증가될 수 있면서 흑자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지금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약이 워낙 그 한 25조 시장으로 크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이제 생산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STM 바이오도 또 CMO 업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회사 수석으로부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돈을 신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동아제약이 옵소몰로 인해서 실적 계산에서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STM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를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상업화 물량을 생산하면서 글로벌 또 CMO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6종목 좀 말씀드렸고 컨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주사들이 여태까지는 이제 부진한 주가 수준이 있지만은 이제 이런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향후에는 지주사 주가도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